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보겠습니다. 그걸 점유보호청구권 그러죠. 일단 이 부분은 시험에는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8월 달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1교시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책은 여러분 219페이지 오세요. 자, 2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법조문 3개 있죠. 그럼 세 번째 법조문이 204조 점유회수 보입니까? 이게 이제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입니다. 그럼 잠깐 7번 보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213조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했는데 지금 204조가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입니다. 근데 이건 아까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자전거 도둑놈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없이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도둑이 세상을 파는 치겠죠. 이건 제한시켜야 돼요. 도둑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반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행사 사유, 어떨 때 행사할 수 있는가? 소유권은 아무 제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도둑놈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침탈당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탈이란 내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긴 거예요. 즉 도둑질, 강도질 이런 게 침탈입니다. 침탈이 아니면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침탈이 아니에요. 사기는 내가 속아서 내 손으로 기분 좋게 준 겁니다. 이건 침탈이 아니라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잃어버린 물건, 유실물 주었다. 이때도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해요. 언제만 할 수 있다? 침탈당했을 때만. 왜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도둑놈 행사할 수 있으니까. 반면 소유권은 아무 제한 없죠. 자, 소유권은 모든 경우에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점유권으로 이때 못한다는 거죠. 다음 소유권 행사 기간 없어요. 근데 여기는 1년이라고 제한이 있습니다. 왜 제한이 있어요? 도둑놈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자 204조 여러분 책임 밑줄. 자 204조 1항 점유자가 점유자 침탈 동그라미. 그럼 침탈은 아까 사기액수 유실액수에서요. 침탈당한 때 그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자 1년 동그라미 1년 내 행사됩니다. 그럼 칠판으로 오세요. 자 갑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 몰라요. 갑이 도둑놈일 수 있고 갑이 소유자일 수 있고 모릅니다. 아무튼 갑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점유를 침탈해서 우리 타고 다닌다. 그럼 혹시 갑이 도둑놈이더라도 점유권으로 침탈당했죠.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탈당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병이 대학생인데 갑이 중학생, 이 중학생이 엄청 비싼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병이 그냥 믿지야 번전 가서 거짓말 쳐봤어요. 병이 거짓말로 야 그건 내가 잃어버린 자전거 똑같네 내놔 라고 거짓말 치니까 중학생 갑이 자전거 이렇게 줬대요. 사기쳐서 자전거 점유하고 있다. 그 사실을 갑이 알았어요. 갑이 알았다면 갑이 사기당해서 넘겨줬죠. 갑이 알았다면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침탈이 아니니까. 물론 갑이 소유자라면 소유권으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니까 점유권으로는 반환 청구 못한다. 그래서 침탈만 할 수 있고 1년 내에 행사됩니다. 그럼 이제 자 간접점유 침탈 여부를 좀 볼 텐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자 갑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소유자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자전거를 친구에게 이틀간 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타고 다니면 갑이 빌려줬으니까 우리 직접 점유, 갑이 간접 점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틀 후에 친구에게 자전거를 돌려줘야겠죠? 근데 이 우리 에라 모르겠다. 병에게 팔아버리고 병에게 점유를 넘깁니다. 그럼 이게 침탈인가? 침탈이 돼야만 갑이든 을이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침탈이 아니라면 애초에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거 우리 임으로 팔았죠? 그럼 평화롭습니다.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공원에서 이 광경, 우리 공원 이 초록색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럼 뭐가 평화롭습니까? 막 뭐가 위태롭습니까? 평화롭죠. 매매하니까 돈 주고 악수하고 헤어지잖아요. 평화롭습니다. 병 보고 저 썩을 놈이 안 해요. 안 하죠? 병 경찰에 신고합니까? 안 하잖아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이건 침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접점유도 침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침탈이 아니니까 둘 다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침탈이 돼야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애초에 침탈이 아니니까 설사 이게 간접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이거랑 비교하세요. 갑소유 자전거를 아까 중학생들이 훔쳐서 타고 다니는데 공원에서 키 큰 고등학생이 대가리에 때리고 뺏어서 타고 다녔죠. 우리가 이걸 목격했다면 아까 저 썩을 놈 한다 그랬죠. 경찰에 신고한다 그랬죠. 이건 뭔가 좀 위태롭잖아요. 이건 침탈인데 이건 아주 평화롭죠? 침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점유 침탈 여부는 직접점유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찰에 신고 안 합니다. 침탈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죠? 침탈이다.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205조가 있는데 자 여러분 책 어디 갔냐면 여러분 책은 자 288페이지 펴보세요. 288페이지 그냥 오늘 지금 다 해버린 겁니다. 288 288페이지 오세요. 그럼 상단에 제5절 점유보호초원권 다시 나옵니까? 그럼 204조일 것. 자 205조 보세요. 이게 방해 제거입니다. 자 205조 1항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은 때 그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1항만 보세요. 다음 206조 이게 방해 예방 206조 1항 점유자가 점유 방해받을 자 염려 동그라미 염려가 있는 때 그 방해 예방 미시입니까? 또는입니까? 또는 동그라미 또는 아까 소유권도 이나 또는 점유권도 이나 또는이에요. 또는 그래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그럼 앞부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물권유 청구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양도 많고 시험도 대신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책 232페이지 오세요. 232페이지. 이제 물권 변동하는 겁니다. 자, 먼저 공시 원칙과 공신 원칙이 있죠. 공시란 물권 변동 상황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부동산 공시 방법은 등기부여하죠. 동사는 점유 인도, 점유 이전을 하죠. 그다음에 식물들 아까 농작물, 수목, 미분류가 실은 명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음 공신 원칙은 이미 지금 3월 달에 2번씩이나 했어요. 3월 달에. 자,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 없다고 이걸 절대적 무효했습니다. 반면 시험에 안 나오는데 동사는 점유에 공신력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봅니다. 안 봐요. 부동산은 지금 세 번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가 있는데 자, 이제 이 파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민법에 제일 많이 나오고 아마 전 과목 통틀어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책은 자 235페이지 오세요. 235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제2절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밑에 박스에 법조문이 있습니다. 먼저 186조 있습니까? 자, 108조 보세요.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법률행위로 물권 변하려면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다음 잠깐 312페이지 펴보세요. 잠깐 312페이지. 이제 잠도 오니까 왔다 갔다 야 잠도 깨고 좋잖아요. 자, 312페이지. 312페이지 오시면 312페이지 중간에 네모 2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있고
245조 1항 있죠? 1항 보세요. 자, 20년간 소유사 자주점유로 평온 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칠판 보세요. 이렇게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186조 법률행위, 245조 1항 점유 취득시효 두 군데입니다. 그럼 다시 235페이지로 오세요. 다시 235페이지. 상단에 법조문 187조가 있습니까? 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건데, 자, 먼저 제목 뒤에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미 기타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근데 처분이 결국 양도 법률행위죠. 이때는 등기하란 말이죠. 즉 세금 내야 등기해 주니까 세금 내고 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처분 양도할 때는 등기하고 팔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자, 나머지는 이 프린트를 할 거예요. 자, 이건 민법 보충사항 프린트 다 있죠? 민법 보충사항 프린트. 그 책에 써놔요. 책에 보충 10번. 지금 책에 보충 10번 써놓으시고 여기 참고해 보는 겁니다. 책에 반드시 써놓으세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보충 10번 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그 1번이 있죠. 1번. 등기하여야 있죠. 그게 이제 칠판에서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는데, 아까 186조가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가 뭐죠? 법률행위는 내 의사에 따라 내가 원해서,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게 법률행위죠. 그럼 첫째, 물권이 소유권이 변동하는 법률행위는 매매 교환 증여입니다. 매매들은 죽어도 등기해야 된다. 물권 중에 제한물권도 있죠. 제한물권이 설정이 취득이죠. 그럼 이건 둘이 원해서 하죠. 갑과 을이 원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고, 제한물권을 이전 양도한다. 이전 양도도 둘이 원해서 하죠. 다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다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유물 분할할 때 협의 분할할 수 있죠. 협의가 합의죠. 이게 둘이 원했다.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해야 되고, 다음 공유물 분할을 소위해서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거 당사자가 이것도 협의했거든요. 이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행 판결 여기 보세요. 뭘 이행하라는 거죠? 뭘 이행해? 너희들이 한 그 매매 교환 증여, 너희들이 한 그 행위대로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예요. 너희들이 원해서 했잖아? 그걸 그대로 이행해. 이것도 법률행위입니다. 물권 포기도 내가 원해서 하죠. 내 의사에 따라 원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 합의지분 포기나 공의지분 포기 다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다 법률행위고 다 원해서 하는 거. 다음 두 번째, 점유취득시효 등기하라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좀 잠깐 보기. 공인물 분할. 자, 여기 토지를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한다 해보세요. 근데 공인물 분할합니다. 분할할 때는 협의 분할의 원칙이라 갑과 을이 빨강색 이렇게 쪼개기로 갑과 을이 협의했다. 그럼 둘이 원해서 이게 법률행위죠. 그럼 등기까지 해야만 분할 효력이 생깁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네요. 협의가 안 돼서 법원에 와서 법원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이렇게 협의했다 해보세요. 그럼 판사가 재판 판결할 필요 없죠? 그냥 소송 도중에서 그냥 갑과 을이 합의했대요. 그래서 조정이 성립하면 이것도 갑과 을이 한 거죠. 갑과 을이 협의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등기해야 돼요. 근데 조정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돼요. 그때 보세요. 판사가 이제 재판상 분할합니다. 이게 저기 보세요. 빨강색 없어졌죠? 이제 판사가 그러면
그럼 이렇게 쪼개. 왼쪽을 갑, 오른쪽을 이렇게 쪼개라고 이제 판결이 떨어졌다. 그게 우리 시험범위 유일한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이란 판결로서 법률 관계를 형성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건 갑과 을이 쪼갰습니까? 판사가 쪼갰습니까? 판사가 쪼갰죠. 갑과 을 의사와 무관하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니까 이게 법률 규정입니다. 이게 187조예요. 그럼 이것은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냥 판결 확정 시 분할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건 갑과 을이 쪼갰으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너희들이 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수인 을이 돈을 다 줬는데 근데 매도인이 등기를 안 넘겨요. 그래서 매수인이 소송을 했죠. 그럼 판사가 뭐라 할까요? 갑, 돈 받았으니까 등기 넘겨라고 이행해라고 이행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까지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법률행위 나온 순간 죽어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을 왜 받았죠?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려면 공동 신청이라 갑이 협조하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갑 협조에 가름하는 판결을 얻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을 혼자 이거 가지고 가서 을 혼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잡아보세요. 자, 그럼 만약 이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다. 그럼 이행 판결 받으면 이행 판결.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이행 판결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허가 받는 걸 제가 한판 소지유 기억나세요? 허가를 요하는 게 한판 소지유 기억나죠? 판이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 그러니까 이행 판결 한 말은 매매입니다. 매매한 그대로 이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허가 받아야 돼. 허가. 그다음 자 그럼 등기법에서는 등기법. 그럼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을 판결로 적어요? 매매로 적어요? 등기법에서 등기 원인을 판결이에요? 매매예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매매니까 등기해야 되고 중개사법은 이것도 매매니까 토지 거래가 받아야 되고 등기법도 이게 매매로 적는 거죠. 매매. 다 이게 똑같아 이게.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이행 판결이나 나머지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프린트 지금 5페이지 보고 계시죠? 5페이지 그 중간쯤에 동그라미 7번하고 그 밑에 박스는 다음 자입니다. 넘기면 프린트 6페이지 있어요. 6페이지. 이제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자, 그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있는데 아까 187조죠? 187조. 그럼 상속이 일어나면 상속 개시일 같은 말이 피상속인 사망시 즉 부모님 죽은 날 등기 없이 소유권 다 먹습니다.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장래 치르고. 다음 공영징수는 수용 개시일. 판결이 형성 판결을 말한다 했죠. 등기 없이. 판결 확정 시. 경매는 그래서 판결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 중에 형성 판결만 등기 없이. 그래서 187조 판결은 형성 판결만 말합니다. 다음 경매는 매각 등 완납 시. 등기는 법원이 나중에 촉탁으로 알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타 법률 규정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 규정. 그래서 기타 법률 규정이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프린트 양괄호 2번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 있죠. 근데 11번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동그라미 10번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라 등기 없이. 그래서 전세권 법정 이행신, 다음 법정 이사권 취득 등기 없이, 관습상 법정 취득 등기 없이, 법정 다 취득 등기 없이입니다. 그 다음 용의물권이 뭐 전세권이라면 용의물권 전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말소 등기 없이 전세권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 다음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 다음 혼동도 말소 등기 없이. 다음 나가리라는 게 원인행위가 실효됐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계약이 깨졌다. 무효, 취소, 해제, 합의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여기도 말소 등기 없이 물권이 자동 복귀합니다. 여기 빨강색 기피 혼나는 말소 등기 없이에요. 여기 빨강색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다음 이거 두 개는 나중에 집합금을 포함합니다. 공용부분 등기 없이 구분 소유권도 등기 없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집합금물법.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역권 이전도 등기 없이 따라갑니다. 마지막에 분묘기지권도 등기 없이. 그러니까 분묘는 애초에 등기 못하죠. 분묘는 봉분이 공시하고 등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외울 필요 없죠. 이것까지 외우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외워. 여기 동그라미 9번까지 외우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파란색, 빨간색 글씨있죠? 자, 여기 자 보세요. 신법이 시행됩니다.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겠죠? 안 지키고 기피한다. 기피하네요. 그럼 국가한테 어떻게 해요? 국가한테 혼나공. 우리가 뭐뭐 하공 그러잖아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걸 막 귀여운 척 하잖아요. 그게 혼나공. 어떻게 나냐면, 자, 구분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발음하면, 구분 소유권, 구속이 돼요. 그리고 구속 대치. 다시, 신법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공. 어떻게 혼나요? 구속 대치에 옵니다.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 대지예요. 그 중에 여기 빨강색, 기피 혼나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노래를 외웠죠. 노래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다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습니다.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그 중에 기피 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 자, 1월달에 영탁을 불렀는데 오늘의 영탁을 섭외 못해서요. 엄청 돈 많이 달래 하러 오는데 영탁은 제가 5월달에 부를게요. 오늘은 패스. 영탁 5월달 옵니다. 영탁. 그래서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되지 외우시면 막 답이 이렇습니다. 그 중에 나가리 잠깐 보시면 나가리. 자, 갑부동산을 일가 매매하고 등기 넘기면 일단 우리 소유권 취득했는데 근데 등기하게 된 원인행위가 실효 나가리 됐다. 이렇게 무효 취소의 자배제 해주 성취. 그러면 등기 말 소유야만 가백의 소유권 복귀합니까? 말소 등기 없이도 자동 복귀합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나가리 되면 말소 등기 안 해도 자동으로 가백의 소유권 돌아옵니다. 그럼 현재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있어서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갑은 소유자니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겠죠.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라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나가리입니다. 그러게 프린트를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또 저랑 순서가 약간 달라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 등기법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일단 책을 250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책 250페이지. 250페이지. 제일 밑에 05번. 등기가 불법 말소 보입니까? 거기 하겠습니다. 이제 등기가 효력이 생기려면 첫째 등기법에서 형식 여기 보이는 형식적 요건이 있고
두 번째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중 이것은 형식적 요건과 연관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즉 등기해야만 물권 효력이 발생하죠. 근데 등기는 계속 존속할 필요는 없어요. 중간에 잠깐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나오거든요. 저럼 말소가 잘못된 거죠. 그럼 등기는 유효. 같은 말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 이것도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유효.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앞으로 등기는 유효라고 읽으세요. 다시 다 말소가 잘못됐죠. 그럼 등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 살아있네. 유효예요. 예를 들면 이게 동그라미 1번이 시간 순서예요. 시간 순서. 시간적으로 1번 값이 있고 시간적 두 번째로 저당권 을이 있는데 세 번째로 이 저당권이 불법 말소입니다. 그래도 유효죠. 유효예요. 저당권 등기에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살아있는데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는지 알고 네 번째로 병이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럼 을은 시간이 빠르니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소 회복 해야 됩니까? 말소 회복 전이라도 주장할 수 있나요?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예요. 그래서 말소 회복 전이라도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저당권이 있는 걸 사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병은 매매계약 당사자인 갑과 해결하고 을은 말소 회복 전이라도 유효니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언젠가는 말소 회복해야겠죠. 그럼 말소 회복 청구는 여기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합니다. 다시 말소 회복은 누구한테?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럼 병이 아니라 갑이죠. 그래서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민법이에요. 민법. 그럼 절차가 등기법. 그럼 우리 말소 회복 청구하려는데 병이 소유자네. 병? 그럼 병은 등기상 이의관계인으로서 말소 회복 청구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이 승낙하지 않으면 우리 병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구에서 혼자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건 등기법이 나와요. 등기법. 그럼 이거랑 비교할 게 있는데 두 번째 경매가 나오잖아요. 경매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다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경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있는 저당권을 다 지우면 돼요. 그럼 하나 딱 남거든요. 그냥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경매에 나오면 아이고 얼씨구 저당권 다 지워요. 저당권.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에 을이 나왔죠. 근데 이가 세 번째 다시 불법 말소되는데 네 번째로 병이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을은 불법 말소 당했죠. 그럼 여기서도 을은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을은 갑에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찍지 마시고 지금 뭐가 나왔죠?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다 지우라 그랬죠. 그럼 이걸 지워요. 이걸 존재하지도 않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소 회복 청구할 게 없죠. 지워야 되니까. 여기는 매매니까 말소 회복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긴 경매잖아요. 그럼 어차피 지워야 돼요. 저당권 지워야 되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도 청구할 수 없다. 두 개 잘 비교합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서 자 250페이지 오세요. 250페이지 제일 밑에 파란색 1번 제목의 동그라미 등기부 멸실 동그라미. 그럼 써요. 또 유효. 칠판이 없지만 등기부가 멸실되면 멸실 회복하면 되거든요. 유효. 근데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시험에 내기 좀 곤란합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등기가 전산화돼서 이럴 일이 없죠. 그래서 낼 수는 있어요. 아무튼 유효. 그리고 바로 밑에 세 줄 다 체크하시고 읽어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2번 등기자 불법 말소 동그라미 유효 써요. 유효. 밑에 핵심 판례 1번 등기는 물권에
다 동그라쳐요. 효력 발생 요건 동그라미에 불과하고 다시 동그라칩니다. 효력 존속 요건 동그라미.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거기가 사설을 끊어요. 그 다음 등기가 자 원인 없이 동그라미 불법 말소 동그라미 써요. 유효.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 동그라미 써요. 유효.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 후 최종 명의는 가로칩니다. 그 회복 등기가 경로되기 전이라도 유효. 그러니까 적부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번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여기죠. 불법 말소된 후 소유권 여기 제3자에게 네 번째 이전된 경우. 다음 당초 동그라칩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동그라미 갑 말소 당시 소유를 상대로 말소회복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질적 요건이에요. 그 밑에 06번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 있습니까? 실체적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이거 하나 외웁니다. 자,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인데 다 유효.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두 개 있어요. 다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근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예요. 그걸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래 유효거든요. 유효. 단독규정. 근데 하필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는 이게 무효예요. 두 번째, 이중 보조 등기도 무효. 이 두 가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이거 두 개 아니면 다 유효. 그래서 이거 외워요. 잡으세요. 허중중 무효 외워요. 허중중 무효. 허중중 아니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오래 살아요. 이걸 꼭 외워야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안 그러면 등기 나올 때마다 막 미쳐버리게. 외우세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허중중 무효, 나머지 유효. 허중중 외웠죠? 그만 자 보세요. 이제 진짜 외웠는가? 은닉행위 우리가 108조 공부했죠? 자, 감남의 을료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가장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그럼 매매는 무효죠. 근데 증여 은닉행위는 유효죠. 자, 그럼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으니까 유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원래는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 적게내려고 어떻게 등기했죠? 지금 매매로 등기해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하든 어차피 을 앞으로 오죠? 결과는 똑같죠?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근데 허중중 아니죠? 그럼 유효. 허중중 아니면 유효. 자, 유효입니다. 허중중 아니면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유효.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 등기 유효. 매매로 했더라도 등기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다음 위조 등기 볼게요. 자, 갑부동산을 을가 매매하고 매수인이 돈 다 주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그럼 매수인 을은 이거 가지고 가서 등기하면 끝나죠. 끝나는데 을이 이 귀중한 서류를 을이 다 분실 잃어버렸다. 을이 이 귀중한 걸 세상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갑은 등기 서류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을이 다 잃어버렸죠? 그럼 갑은 다시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줘야 되죠? 줘야 됩니다. 돈 받았잖아요. 그럼 안 줘요? 그럼 갑이 돈도 먹고 부동산 먹어버립니까? 안 되죠?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대신 이 발부할 때 드는 비용은 을에게 청구하면 되고 갑은 다시 줘야 됩니다. 근데 을이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갑이 안 줘도 된 줄 알고 에라 우리 위조에서 딱 등기해버렸습니다. 그럼 물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지금 여러분 내심 의사는 무효 같은데 근데 무효이면 저 인간이 물어볼 리 없고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찍지 마시고 자 갑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그 말은 등기는 을 앞으로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럼 이건 허중중입니까? 위조입니까? 허중중 아니죠? 그럼 유효예요. 허중중 아니니까 유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위조등기 무효 그러잖아요. 위조등기가 무효인 이유는 을 앞으로 등기할 이런 원인이 없으니까 무효입니다. 매매 교환 증여 그런 게 없으니까 위조등기가 무효가 돼요. 근데 여기는 을 앞으로 등기할 정당한 원인이 있잖아요. 어차피 을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럼 실체관계에 포함하죠. 그럼 위조라도 유효. 왜 유효해요? 허중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허중중을 꼭 외우셔야 돼요. 허중중. 그럼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럼 아까 허중중, 이중 보존등기 무효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 했는데 이 건물 을에게 팝니다. 그럼 우리는 매수인이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법을 잘 몰라서 우리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존 등기가 2개가 돼 있어요. 2개. 이게 이중 지금 보존 등기 2개가 된 겁니다. 그럼 이거 그냥 무효예요. 무효.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야 유효고 이건 무효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등기하든 이렇게 등기했든 을한테 오는 결과가 똑같죠.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해요. 그래도 허중중 그래도 무효.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만 허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나머지 다 유효.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이제 251페이지죠. 251페이지. 06번 실체관계와 부합 있습니까? 1번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아까 은이갱이 유효. 밑에 3번 모두 생략 등기 있습니까? 일단 세 줄 다 체크하세요. 좀 이따입니다. 좀 이따요. 다음 4번 존속기간 시작 전에 경로된 전세권 등기 기록 있습니까? 일단 밑줄 하세요. 자,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 동그라미 전에 전세권 등기가 경로된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유효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유효로 추정한다. 좀 이따 하겠지만 전세권은 담보물권 성격도 있거든요. 따라서 기간 전에 마친 등기도 공무원이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유효로 일단 추정해 줍니다. 좀 이따 다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잠깐 먼저 무효등기 유형을 보겠습니다. 무효등기 유형. 죄송합니다. 한 장 일단 넘겨보세요. 252페이지. 위쪽에 5번 있습니까? 밑에 한 줄 밑줄. 아까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허중중 아니니까. 밑에 6번 이제 제목 밑에 밑줄. 건물을 신축하여 완성하기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 경로된 후, 그 말은 건물도 없는데 등기를 먼저 했네요. 그 다음 나중에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이제 무효로 할 수 없죠. 유효가 됩니다. 좀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순서가 약간 다르니까 책에 먼저 체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등기 유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44페이지 오세요. 여러분 책 244페이지. 이게 지금 하는 게 다 실질적 요건입니다. 244 상단에 02번 무효등기 유용 있습니까? 다음 짚어보시면 먼저 사항란 유용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시간적 첫 번째로 갑 앞으로 소유권이 있고 두 번째로 채권액 3억이고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갑이 3억을 다 변제했어요. 변제하면 이거 말소등기 없이 무효죠. 아까 깊이 혼나 말소등기 없이. 그래서 말소등기 없이 이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말소 안 했어요. 어차피 무효니까 무효죠? 근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시 우리 3억을 빌려주네요. 근데 이건 말소 안 했죠. 그럼 그때부터 이 등기 유효로 써먹을 수 있어요. 단 소급이 없다. 이 4번 4번부터 유효 소급이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해서 무효등기 유용 소급이 없다고 공부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효로 써먹습니다. 갑과 을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래 이런 경우 안 돼요. 자,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고 3억을 다 변제했죠. 그래서 말소등기 없이 무효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병 앞으로 네 번째 저당권 등기 해줍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을로부터 다섯 번째 다시 3억을 빌렸다. 그럼 다시 3억을 빌렸으니까 이 등기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안 됩니다. 을이 다섯 번째로 돈 빌렸으니까 이제 병 밑으로 저당권이 내려와야겠죠. 병이 네 번째니까 을이 병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병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겠죠? 유용 안 된다. 이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가능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자를 부어야 되니까 그때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표지부 유용 안 돼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등기 했는데 그 건물이 멸실되네요. 그래서 왼쪽 건물과 똑같이 신축합니다. 그래도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종전 등기부를 신축 건물로 유용할 수 없어요. 두 건물이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걸 위해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되고 종전 등기를 써먹을 수 없다. 이 사항란 갑구 을구만 가능합니다. 그럼 자 244페이지 상단에 1번 의 있습니까? 양괄호 1번 두 줄 다 체크하세요. 그다음 밑에 파란색 2번 무효등기 유용 있어요. 양괄호 1번 두 줄 체크. 유용 합의 있어야겠죠? 양괄호 2번 이의관계는 제3자가 없어야 돼요.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핵심 판례. 실질관계 소멸로 즉 변제했으니까 실질관계 소멸됐죠? 소멸로 무효로 된 등기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음 가로쳐봐요. 자, 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하나여까지 괄호. 그 다음 허용된다. 이렇게 병이 없을 때 이때 허용된다. 오른쪽 페이지 3번 유용효과 있습니까? 양괄호 1번은 무효행위 추인할 때 소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괄호 1번은 밑에 두 줄 다 체크하세요. 양괄호 2번 표제부 등기 유용은 불가동하람이 그 밑에 네 줄 다 체크해요. 네 줄 다 체크. 체크했습니까? 그럼 셋째 줄에 파란색 글씨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에 유용할 쓰자 없고 동그라미 없고 없다. 근데 그 뒤에 만약 하면 그 등기는 자 무효 동그라미 만약 하면 무효이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양괄호 2번이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10분 쉬고 나머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